그리고 여러분, 왜 근육이 또 중요하나라고 판단했을 때 무엇이냐면 장요근은 요추, 그쵸? 이 요추에 붙어 있는 신경총, 우리가 뭐 그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요추에 붙어 있는 신경총, 즉 앞쪽으로 이어져 있는 신경들과도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추신경총은 대요근, 즉 장요근이죠. 여긴 장골근이니까 대요근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대요근을 가로질러 간다. 대요근을 뚫고 지나간다. 그리고 덮여 있다. 그리고 이 요추신경총은 뭐예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운동신경은 뭘까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신경입니다. 너 근육 수축해. 그래서 이두박근을 수축시키는 신경은 운동신경이에요. 그리고 감각신경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피부와 근육에 뭔가 미세한 뭐 파열이나 아니면 뭐 피부의 뭐 온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 있는 자극들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이 바로 감각신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통증은 뭘까요? 감각신경이죠. 그러니까 요추신경총에 문제가 생기고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장요근에 의해서 잘못된 요추신경총의 기능 문제는 감각신경의 기능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장요근의 문제가 dysfunctional, 부기능할수록 감각신경에 문제가 돼서 통증 또는 긴장, 그쵸? 염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장요근이 타이트하고 경직될수록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허리가 뭔가 아픈데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더욱 신경계로 가야 됩니다. 신경계 시스템. 제가 사실은 강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경 이야기를 사실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좀 신경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활을 하거나 교정을 하거나 근비대를 만드는 것도 다 신경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경계 시스템을 추후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나중에 이런 신경계에서도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강의 커리큘럼을 좀 짜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요근은 옆에서 봤을 때 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위에 횡격막, 뒤에 멀티피더스, 앞에 복행근, 밑에 펠빅 플로어, 얘네들을 모두 안정화시키고 얘네들을 어떻게 될까요? 다 컨트롤하는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장요근이 경직되거나 장요근이 제 기능을 못하면 장요근의 기능을 복행근이나 횡격막이나 다혈근이나 펠빅 플로어나 얘네들의 기능을 그쵸 갖다 끌어 쓰거나 아니면 이 코어 근육들이 더 많이 보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장요근의 기능만 부전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코어의 기능도 함께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장요근은 사실 코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장요근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 장요근 주변에 붙어 있는 코어 근육들 얘네들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펠빅 플로어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장요근을 그쵸? 잘 타겟해서 운동을 했을 때 얘네들이 잘 신장되고 잘 기능이 회복됐을 때 얘네들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고관절 굴곡근들을 좀 많이 풀어주고 고관절에 있는 이 장요근을 잘 늘리는 운동을 하고 횡격막이 잘 내려가거나 또는 호흡이 잘 되거나 이런 형태들이 바로 고관절에 있는 장요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것이 다 근막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요추신경총 있죠. 이 요추신경총에 이런 다양한 신경들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척수가 있잖아요. 이 척수에서 어떤 영향을 받냐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이 척수에서 기시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나 부교감신경계나 이런 활성화되는 포인트들이 척수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이 신경들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장요근이 너무 기능 부전이 되거나 장요근이 너무 경직되면 특히 부교감신경계보다는 교감신경계가 많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쉽게 말할게요. 모든 것을 액티베이션하게 합니다. 혈압을 높이고, 그쵸? 긴장도를 높이고, 그쵸? 그 다음에 기관지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동공을 확장하고,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그쵸? 그 다음에 근육의 혈액을 많이 뿜어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수록 사실은 모든 내 안에 있는 신경계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뭘까요? 언제 교감신경계가 많이 활성화될까요? 혹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포인트 언제 활성화될까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긴장도 긴장인데요. 두려울 때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fear reflex라고 합니다. 그쵸? 스트레스도 두려움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좀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 있나요? 다 불안해요? 미래가 막 어두컴컴하고 불안하고, 그쵸? 두렵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겁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두렵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sympathetic, 그쵸? nerve system,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장요근을 압박하고, 장요근을 압박하면서 장요근이 경직되고, 장요근의 경직은 그 요추신경총에 있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그쵸? 활성화시키고, 감각신경에 붙어 있는 대표적인, 그쵸? 그 뭐라고 할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통증이죠. 노시셉터, 통증 수용체라고 하거든요. 노시셉터라고 하는 통증 수용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두려움이 지속되고, 두려움의 문제가 이런 신경들을 자극시키고, 그러면서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통증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판자비 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척수나 뇌가 두렵고 불안하고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 주변에 있는 관절과 그 주변에 있는, 그쵸, 신경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통증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어도 이 심리적으로 이 불안한 마음과 불안한 심리적인 포인트들이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이 움크러들고 있죠. 그 다음에 걸을 때도 고관절을 계속 굴곡시킨 상태에서 걷게 되죠. 자신감 있는 사람들 어때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사람들 어떤가요? 대부분 펴져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회원들을 무섭게 하면 안 됩니다. 무섭게 하면 없던 허리 통증도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강하게 회원들을 다루거나 너무 무섭게 회원들을 티칭하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 반사, fear reflex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죠? 두려움, 불안,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관절에 어울리는 단어가 뭐죠? 관절이 두려워요 있나요? 없죠. 관절이 불안해요 조금 있죠. 근데 관절이 대부분 불안정해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안정한 관절이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발목이 흔들리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많이 흔들리거나 이런 불안정한 관절들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통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의 주범은요, 가동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정 시스템이에요. 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햄스트링을 늘리는 형태, 그리고 대둔근을 늘리는 운동, 그 다음에 장요근을 늘리는 운동, 여러분들이 늘리는 운동들이 있죠. 대부분 그 늘리는 운동들은
안정화를 만들기 위해서 늘리는 겁니다. 왜? 햄스트링을 많이 늘려줘야 이 척추와 고관절이 안정화가 되니까. 타이트해지면 요추를 잡아당기고 요추가 라운딩이 되겠죠. 그럼 라운딩된 요추는 불안정한 포지션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동성 중심의 가동성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죠? 가동성 중심의 가동성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안정성 중심의 가동성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리는 운동을 할 때도 결국에는 안정화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에서 늘리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운동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데드리프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데드리프트를 하면 어떻게 되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데드리프트를 하면 우리가 내려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바벨 들고 덤벨 들고 데드리프트를 하면 어떻게 되죠? 대둔근이 늘어나고 햄스트링이 늘어나겠죠. 맞나요? 근데 대부분 이 형태의 운동은 어떤 형태의 운동이죠? 어느 정도 운동이 됐다라고 생각한 형태에서 대부분 안정화되어 있는 형태에서 운동을 진행하는 거죠. 그쵸? 맞나요? 맞죠? 그러면 단순히 근육을 늘리거나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형태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내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약간의 폼롤링 말고 이런 폼되어 있는 네모난 약간 불안정한 폼들 있죠. 그래서 여기 딱 발 디뎠을 때 약간 불안정해지는 거 아시죠? 여기 위에서 두 발을 세워놓고 여기서 데드리프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정해지죠. 맞죠? 불안정해지면서 데드리프트를 하면 똑같이 자극을 뒤에서 느끼면서 불안정한 포지션을 버티면서 데드리프트를 하니까 햄스트링이 늘어나겠죠. 그럼 불안정한 포지션에서 햄스트링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햄스트링을 늘리는 운동을 해줘야 바로 그것이 제가 이야기한 안정성 기반의 가동성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형태의 가동성 운동을 조금 더 불안정한 포지션에서 운동을 진행할수록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발로만 했다면 스태걸 포지션으로도 하고 스태걸 포지션으로도 했다면 한 발을 뒤로 올려놓고 한 발을 그쵸 디딘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발을 띄워놓고 더 불안정한 포지션에서 데드리프트를 하고 그러면 무릎을 재활한다고 했을 때 햄스트링을 늘리는 운동을 해야 되죠. 그 늘리는 운동을 하면서 안정성 운동이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 기반의 가동성 운동을 하는 것이 가동성 기반의 가동성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 눕혀놓고 늘리는 거 있죠? 햄스트링 늘리고 그 다음에 허리 꺾어주고 흉추 늘려주고 이거는 전형적인 여러분 가동성 기반의 가동성 운동입니다. 모빌리티 엑서사이즈 오브 모빌리티 그쵸? 가동성의 가동성 운동이다. 근데 우리는 그쵸? 모빌리티 엑서사이즈 오브 어떤 운동? 스테빌리티